바로 시작하자. 바로 합병법인. 이제 그러면 결국엔 아까 전에 본 게 피합병법인이랑 피합병법인의 주주를 봤어. 그럼 이제 그 3자 중에 이제 라스트 이제 메인이 되는 합병법인이 자산의 취득가액 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피합병 아까도 그 한 것처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았어. 아까 전에 이거 비적격일 때도 비적격일 때는 내가 순자산의 시가를 양도받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시가로 하는데 순자산 시가로 적격합병일 때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는 순자산 그러니까 순자산의 시가가 아니라 순자산의 장부가액이지. 순자산의 시가가 아니라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그건 장부가액이지. 자산조정 개정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나 자산과 부채를 결산서상 시가로 회계 처리하고 시가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입금 불산입액은 더하고 송금 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그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 이거 잠깐만 다시 하자. 잠깐만 다시 하자.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는 것. 그러니까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나 자산과 부채를 결산서상 시가로 회계 처리하고 시가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잠깐 다시 하자.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 다시 하자.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나 장부가액 자산과 부채를 결산서상 시가로 일단 회계 처리하고 시가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피합병법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입금 불상입액은 더해야지. 그 6이니까 송금 불상입액은 빼야지. 그러니까 입금 불상입액은 그 전에 걸로 해야 되니까 더하고 송금 불상입액은 그 전에 걸로 해야 되니까 빼고 결국 결산상 장부가액으로 만든 다음에 그 결산상 장부가액 시가와 그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결산서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 자산조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산조정 계정을 계상하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구비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후에 만약에 적격합병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비적격합병과 여기서 세금을 추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격합병일 때 상관없지만 나중에 이탈할 때 자료가 안 남아있으면 그때 추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미리 세금 추징하기 위해서 자료를 남겨놓는 거지. 자산조정 계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빼. 그러니까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가 있을 거라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빼. 거기서 더해 플러스 되면 자산조정 계정에서 송금상입 유보고 그 뺀 게 마이너스면 자산조정 계정에서 입금상입 유보고 적격합병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야 돼.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모든 유보를 승계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합병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격합병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 양쪽이 가서 했을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의 모든 유보를 승계하니까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합병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되지.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자산조정 계산 시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합병법인의 것으로 보니까. 자산조정 계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자산조정 계정으로 송금에 산입한 경우에 결산상 자산이 세무상 자산보다 자산조정 계정만큼 과하게 계산되었으며 결산상 자산이 세무조정 자산보다 플러스된 것으로 송금 그 자산을 상각 양도할 때 비용과 송금 불산한다. 그러니까 일단 송금상 유보해놨다가 양도하거나 상각할 때 송금 불산. 자산금 계정으로 입금을 산입한 경우는 결산상 자산 과소 계산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송금상 유보를 수행하는 거지. 그러나 자기주식 이것도 자세히 봐. 자기주식 소각 손익은 입금이나 송금이 아니므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에 대한 자산조정 계정은 세무조정 없이 소멸시킨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그러나 그러나 자기주식 소각 손익은 입금이나 송금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입금이나 송금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입금이나 송금이 그러니까 입금이나 송금이 아니므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잠깐만 다시 좀 이렇게 다시 좀 집중을 하자. 지금 붕 떠 있어가지고 일단은 공부가 다 끝나고 다른 거 신경 써야 돼. 이것저것 뭐 뭔가 나중에 해서 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렇지. 대신 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이것저것 뭐 지금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그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공부에만 집중해야 돼. 다른 거는 이거 끝나고 나서 신경 써도 있잖아. 그러나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은 그치.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 그러니까 그 자기 주식에 그러니까 소각하는 손익은 어차피 소각은 어차피 이건 입금도 아니고 송금도 아니야.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에 대한 자산순 계정 세무조정 없이 그냥 소멸시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하려면 문제도 풀고 내가 이걸 다시 봐야 돼. 자산조정 계정. 예. 적격 합병 시 합병 법인이 합병 시 자산 시가가 130원이야. 130이고 부채 시가 50 있어. 를 승계하고 합병 대가로 주식 액면가액 10 시가 80을 주고 다음과 같이 처리가 합병 법인의 세무조정은 합병 전 피합병 법인 이거 합병 후에 합병. 그럼 세무조정 계산서는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 130에서 피합병 법인의 장부 금액 피합병 법인의 장부가액 양도받은 자산의 시가 130에서 마이너스 피합병 부분의 장부가액은 30이라고 장부가액을 뺀 거. 그럼 주초금 30 자산은 30. 그러니까 뺀 게 30이 더 많으면은 송산입 유보 자산조정 규정이라고. 그 다음에 주초금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같이 봐야 되겠다. 다시 이거는 그냥 지금 까먹은 상태니까 찾아봐도 되지만 이거는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적격 합병 시 피합병 법인 유보 2월 결승공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2월에게 승계. 녹화 낀지 아직 9분밖에 안 됐어. 벌써 지치면 안 되지. 세액 공제 2월에게 승계. 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모든 유보와 세무상 2월 결승금을 승계하며 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모든 유보와 세무상 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모든 유보와 세무상 2월 결승 같이 승계하며 유보도 승계하고 세무상 2월 승계하지. 합병 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하던 세액 감면 또는 세액 공제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지. 이것도 같이. 그러니까 전에 적용하던 합병 법인이 그치. 적용하는 세액 감면 피합병 이후 또는 세액 공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지. 그러니까 승계는 하되 요건에 적용이 안 되면 아니고 요건이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법령 80조의 4 제2항 합병 시 이월 결승 없는 공제 제한하는 거.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다 외워버리자고. 이번만 있다. 호흡 좀 가라앉히고. 여기서 이제 자본 점입 시 의제 배당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아까 전에 자산 평가할 때 그거 들어갔을 거야. 아까 의제 배당 어쩌고 나오는 게 이걸 걸. 자산 평가 시 나오시 하고 제가 어쩌고 나오고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서부하는 걸 알아야 해서 요 계산하는 걸 알아야 자산 평가 때 말하는 그 정보가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벌써 그래도 여기까지 봤어. 이거는 의제 배당만 보고 나면은 기타 보고 비적격이랑 기타 보고 이탈하는 거 보면 그래도 합병 객관식 들어갈 수 있어. 합병법인은 합병 등기를 현재 2월 결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2월 결승금을 제외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은 합병 등기를 현재 2월 결승금 중에서 합병법인이 승계한 2월 결승금을 제외한 금액은 그러니까 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를 현재 2월 결승금 중에서 또 지금 정신 붕 떠서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잠깐 호흡 가라앉으니까 다시 또 집중을 하자. 지금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집중을 놓으면 안 돼.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 읽고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 읽고 있는 거에 집중하자. 딴 생각하면 안 돼. 어차피 이제 뭐 뒤도 없잖아. 어차피 넌 눈에 뵈는 것도 없잖아 이제. 딴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눈에 뵈는 것도 없는데. 눈에 뵈는 것도 없는 상태는. 오케이. 합병법인은 그러니까 지금 합병 등기를 현재 2월 결승금 중에 있어. 2월 결승금 있어. 합병법인 승계한 2월 결승금을 제외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그래서 소득법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지. 그러니까 승계한 거 제외한 건 날라간 거라고 봐야지. 공제하지 아니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2월 결승금. 합병법인의 2월 결승금이라고. 그러니까 소득금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적격 합병을 한 피합병법인이 병을 승계받은 2월 결승 피합병을 승계한 사업 소득범위에서 공제한다. 합병부의 합병 등기는 결승금은 공제는 합병부의 소득금에서 합병부의 승계한 사업에 발생 소득금을 차감한 금액 80%를 한도로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승계받지 않은 거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 거 사업에서 승계받은 거 아니면 승계받은 거에서 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그러니까 합병전 보유자산 처분할 공제 제한.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처분 손실, 합병 등기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 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그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 합병 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익을 한도로 하면 합병 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 합병 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
그래서 한 법인은 합병 법인 자산의 처분 손실, 자산의 시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익을 한도로 하며, 그치, 합병 등기를 5년 동안 그거 뭐야 그 합병 매수 차익도 상각하는 것처럼 5년 끝난 3년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고. 각각 합병자 해당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순금액 산입한다. 그래서 아니한 처분 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자 해당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본다. 순금으로 본다. 이건 문제를 풀면서 아무튼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정확히 다시 기억이 떠오르면서 알 수 있어.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문제 부딪혀가지고 한번 풀어보면서 그냥 아주 그냥 하고 잔뜩 그냥 하고 나면 그때서 알게 되는 거야. 문제 풀. 그래 기억이 돌아오니까 기억이 돌아와야 되니까 기억이 돌아와야 되니까 기억이 돌아와야 되니까. 합병법 기부금 한도 초과이겠네. 특례기부금 일반적으로 이월된 성금사실까지 아니한 게 한도 초과액 중 적기 합병 따라 합병금이 승인 기부금 주체형 합병금이 각 사람들 소득금에 대해서 합병자 합병금에 따라 발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각각의 성금사용 한도액의 범위에서 성금을 산입한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특례기부금 일반 성금사용 한도액 범위에서 성금을 산입한다. 피합병 거액 승인 기본 한도 초과액 합병 전 합병법인 사업에서 피합병 법인으로부터는 피합병부터 승계 발행 사업에서 그러니까 각각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각각 발생한 건 각각에서 한다고. 다만 밑에 중간에 그 합병된 법인 손손 공제자만 좀 다시 읽어. 발생 소득금액 80%. 자산 처분 손실 공제자. 법인세법은 처음에는 결손법인이 흑자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조세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기존 사업이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이 결손금 각각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근데 결손법인이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하여 미실현손익, 손실이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격 합병을 하여 합병법인이 그 자산을 장부가액 양도만 처분하면 합병에서 발생할 처분 손실이 합병법에서 발생하게 되고 처분 손실 합병법에 대해서 제한 없이 공제하면 합병 시 내재 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조세회피가 가능해졌다. 이 따라 내재 손실이 있는 자산을 합병 넘길 이후 5년 이내 끝난 사업연도까지 처분에 따라 발생한 처분 손실. 결손과 동일하게 규정을 개설했다. 대충 할 것 같은데. 세부 내용 하면 되지. 2분만 좀 숨 좀 고르고 다시. 얼마나 했다고 이거 꼴랑. 아까 내가 정확히 3시 언제 시작했더라? 좀 늦게 시작했다가 3시 한 45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뭐 중간에 쉬고 이런 것까지 합하면 4시 45분 5시 졸면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 5시 45분. 지금 2시 깨켜야 쉰 거 빼면 한 2시간 될까 말까인데 공부 꼴랑 그거 하고 지치면 안 되지 임마. 12시간씩 했을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하는데 2시간이 뭐야 2시간이. 진짜 너도 전에 그렇게 체력 써가지고 지금 방전된 거냐? 그거 아니잖아. 12시간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공부를 12시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2시간 하고 지치는 게 말이 되냐? 빨리 회복해야지. 2시간 하고 지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몸풀기도 안 한 거지. 빨리 그러니까 체력을 다시 돌려놔야 돼. 옛날에 12시간씩 했을 대로 돌려놔야 돼. 빨리 회복해서 옛날 했던 것처럼 돌아가야 돼 다시.
2시간이 뭐냐? 2시간이 뭐냐? 12시간씩 12시간이 뭐냐? 이 하루 24시간도 할 수 있어야지. 물론 지금 스케줄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도 2시간이 뭐냐? 2시간이 뭐냐? 적어도 오늘은 지금 8시 이상까지 하면은 적어도 한 4시간 이상은 채울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채워봐야지. 그나마 많이 회복한 게 이거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찹소리를 20분 벌써. 이거 바로 시작하기 두렵이야. 2분만 있다 자 정확하게. 아니야 2분이 아니라 바로 시작해. 두렵잖아. 내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하필 앞에 커다란 십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기도네. 내게 힘을 주소서 하고. 내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내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십자가가 떡하니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진짜 할 수 있다. 합병 평가 차이. 적격 합병을 한 경우 합병 차이를 한도로 다음 금액 합격을 의제 배당으로 본다. 합병 평가 차이.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범위 승계한 자산의 맞다 이거 구분 경로 본다 했지.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걸 무의식중에 건너뛰고 지나가냐. 그러니까 다른 내국법인을 정신 차려 인마.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의 기간 동안 자산,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범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밖에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그러니까 다른 내국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의 기간 동안에 자산, 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에 또 승계받지 않은 그 밖에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 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한 경우는 회계를 구분해 기록하지 왜냐하면 기록할 실익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기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 동일 사업은 기록할 실익이 없으니까 뭐. 합병 등기일 현재 2월 결승금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합병금이 2월 결승금 공제받은 경우에 그 결승금 또는 2월 결승금 공제받는 기간에 속하는 것. 그 밖의 경우는 합병 5년간. 이걸 보조하는 일환이네. 세분의 합병 차익의 자본 전입 시 의제 배당.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함으로써 추진 내국법인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의제 배당을 판단한다.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함으로써 추진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가액은 다음과 같이 의제 배당을 판단한다. 적격 합병의 경우, 적격 합병을 한 경우 합병 차익을 한도로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의제 배당으로 본다. 합병 평가 차익,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법인 승계한 자산의 가액이 동자산, 피합병법인 장부가액. 적격 합병을 한 경우 합병 차익을 한도로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의제 배당으로 본다. 합병 평가 차익, 합병 등기일 현재 한 경우 적격 합병의 경우 적격 합병을 한 경우 합차익을 한도로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의제 배당으로 본다. 합병 평가 차익,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가액이 동자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
초과하는 경우 적격 합병을 잠깐 다시 적격 합병의 경우 적격 합병을 한 경우 합병 차액을 한도로 다음 금액의 합격 집중이 이렇게 안 되냐 다시 적격 합병의 경우에 적격 합병을 한 경우 합병 차액을 한도로 화낼 건 없어.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 네가 집중 화낼 건 다시 보면 되는 거니까. 한 경우 합쳐 진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합병 그러니까 그 합병은 그 차액을 한도로 아까 합병 차액을 한도로 지금 의제 배당하는 거지 맞아.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의제 배당으로 본다. 합병 평가차액,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가액이 동자산의 피합병 법인 장부 가액, 승계한 자산 통합법인 피합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지. 승계한 자산 입금부 쌓이면 더하고 송금부 쌓이면 뺀 거 해가지고 결산상 장부 가액 만든 다음에 그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 합병 평가차액은 합병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가액에서 피합병의 자산의 결산상 장부액을 뺀 거. 피합병의 자산에 유보가 있는 경우 세무상 장부에서 유보를 더하고 유보를 뺀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결산상 장부액이기 때문에 합병 평가는 계산 뺀 금액이다. 그렇지. 그다음에 2번 피합병 자본잉여금 중 자본잠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피합병금이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합병차익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본다. 적격 합병으로 인한 합병차익 자본잠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이유. 합병 평가차익. 합병 평가차익은 합병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피합병 법인의 자산의 장부와 가액의 차익이다. 합병 평가차익. 적격 합병으로 인한 합병 차익 자본 잠입 시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는 이유. 적격 합병으로 인한 합병 차익 자본 잠입 시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는 이유. 합병 평가 차익은 합병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피합병 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익이다. 합병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평가 차익은 합병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피합병 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익이다. 자산의 장부가액 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익이다. 자산의 잠깐만 다시 집중을 하고 다시 집중 좀 하라고 다시 집중 좀 하라고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다시 합병 평가 차이 그 합병 평가 차이는 맞아 지금 입법 취지지 지금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한 번씩 퓨즈 나가듯이 딴 생각하게 되면 전원이 나가버리는 것 같다니까 딴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합병 평가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합병 평가 차이 그러니까 그 합병 평가 차익은 합병 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시가액 피합병 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익이다. 시가가 이거 차익이다. 합병 법인이 합병 평가 차익 과세를 상각 양도시가 이행할 수 있으나 그리고 상각 양도시 합병 법인시장 과세 내면 합병 평가 차익 과세는 잉여금과 같다. 저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 따라서 합병 평가 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는 잉여금과 같으니까
피합병 이것도 자세히 봐야 돼. 피합병 법인의 잉여금 승계, 합병법인자 피합병법의 자본을 제압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잉여금이 합병 차익으로 전환된다. 적격합병은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불과하므로 자본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합병 전후에 의제 배당이 동일하게 되도록 합병 차익을 구분할 때 입금 업무의 자본이익과 이익의 부분을 먼저 구분하도록 한 것이다. 좀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 피합병 법인의 잉여금 이거 했지. 일단 합병 차익 자본 없이 의제 배당 금액 산정 방법. 종자에는 적격 합병을 한 경우 합병 차익 구성줄 자산 조정 계정 합병 평가 차익 입금 불세 항목의 장의금을 승계분 그다음에 입금 항목의 장의금을 승계분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승계분을 순서로 구분하고 5개. 합병 차익의 일부를 자본 전입하여 이 순서대로 자본 전입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합병 전에 비해 합병 후 유죄배당 대상 금액이 작아질 수 있었다. 이 순서대로 가니까 합병 전에 비해서 합병 전후에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이거 자본 전입법부터 합병 차익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변경했다. 다만 합병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영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 2019년도는 2020년도 2019년도면 내가 시작하기 바로는 전이었네.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요 개정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일단 따라가지고 승인이 이영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하는 건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합병 평가책부터 자본 전입한 거고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중 자본 입지 유죄 배당하는 거 그 다음에 피합병 이익잉여금을 상당하고 이렇게 자본 전입한 것으로 본다 순서. 합병 차익의 일부를 자본 전입하는 게 유죄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먼저 전입한다. 왜 작아지는지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 녹화된 게 있으니까 내가 까먹어도 이걸 보고 다시 물어볼 수 있지. 왜 작아지는지 이것도 물어봐야 돼. 이거 이런 다 물어봐야 돼. 적격 합병이가 합병 차익 구분. 녹화에 그거 합병 완료 치고 싶다. 3% 재평가 적립금도 물어보자고. 그냥 아예 이탈. 종료. 잠깐 녹화 끊고 싶지만 녹화 완치고 싶다. 합병 완료라도 아무리 어설프게 완료 친 거라도 이 완료 친 거랑 안 친 거의 그 기분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번에 합병 완료라고 암만 어설픈 완료라도 그러니까 그걸 쳐가지고 녹화 끊고 싶어. 지금 솔직히 좀 쉬고 싶은데 10분이면 녹화 완료 치고 싶어서 얼마 안 남은 걸 끝까지 하고 싶다. 근데 이만큼 이제 체력이 버텨주는 거지. 많이 올라와서 몸이 그냥 완전히 망가졌어가지고 몸이랑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어가지고 적격 합병이 합병 차익 구분 합병 차익 구분해보자. 피합병 법인의 재무상태표가 있고 합병 법인의 회계처리 재무상태표가 있어. 합병 차익 중 50을 자본 전입한 경우에 의제 배당 그렇지. 합병 차익 중에 합병 차익이 자산의 시가로 한 130에서 자산의 그걸 빼 130 마이너스 60 빼고 마이너스 자산에서 40 빼고 이게 50인데 아까 그러면은 잠깐만 30이라는 건 그러면 30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0이라서 그런가?
50이라고 합병 차익 중 의제 배당. 이때 그러면 합병 차익 구성 요소가 합병 평가 차익 20이라고. 20이라고. 합병 평가 차익. 신기한 자산의 가격. 동자산이 피었던 모임 정보가 추간. 신기한 자산의 가격. 초강 여부 차익. 이건 좀 물어봐야 되겠다. 다시 보면 되긴 되겠지만 다시 물어보면서 이걸 좀 녹화를 여기서 끊고 요거를 그럼 남은 시간에 좀 질문해야 되겠다. 좀 질문해가지고 이걸 좀 잡아야 되겠다. 빠르게 차라리 그게 훨씬 빠르겠다. 그리고 객관식을 풀어야 되니까.